네, 안녕하세요. 황농부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기스 사과의 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택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저희 기스 사과를 구입하시던 고객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사과를 받아보니까 약간 좀 사과 겉표면 쪽에 그 병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 사과 이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심 좀 불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 드리면서 생각을 한 게 이 고객님처럼 이제 사과의 어떤 이제 병의 흔적 있는 사과를 보고 오해를 하시거나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이번 기회에 기스 사과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사과들은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뭐 기스 사과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또 선별을 해놓은 기스 사과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물기스입니다. 물기스. 잘 보시면 이게 그 약간 고두랑 닮았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탄저균이 있습니다. 탄저균이 이렇게 사과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과들을 보면요.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이게 가해가 빨갛게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진 않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게 썩어 들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탄저 그 물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물기스. 이게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과들을 다 전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사과에 달려 있더라도 이 사과가 만약에 꼭대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이 사과에 있는 병균을 묻히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밑에 있는 예쁘고 좋은 사과들도 다 이런 식으로 탄저 사과, 물기스 사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과들이 물기스 사과가 꼭대기 달려 있거나 아니면 사과 상자 안에 하나 있으면은 빨리 제거를 하셔야지 그 다른 사과가 이제 망가지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노린재. 자, 노린재 보시면은 우풍우풍 들어갔죠? 여기보다 여기에 좀 더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까맣게 들어갔어요. 우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노린재, 그 갈색 날개 노린재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사과가 이제 다 커지면은 그 주둥이를 사과에 꽂아가지고 즙을 빨아먹습니다. 즙을 빨아먹은 이게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린재 피해를 받으면은 그 이 친구들이 주둥이 자국이 남아가지고 다 이렇게 기스처럼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런 사과들은 기스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게 사과 이제 삽입, 동록. 사과 동록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하얗게 되는 동록도 있고, 요 친구, 요렇게 색깔 약간 변한 거, 이것도 약한 동록입니다. 좀 약하긴 하지만 동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만져보면 거칠거칠해요. 이것도 동록. 그리고 하얀색 동록. 동록은 지금 그 저희 과수원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좀 갈라지고 그죠? 파랗고 이것도 이제 동록의 하나입니다. 한 종류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사과들도 이렇게 보였고 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낮에 좀 온도가 높다가 밤에 온도가 많이 낮아지면은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죠.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동록 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약 때문에 약을 잘못 쳐서 그리고 병균 때문에 그리고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록 그게 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약을 잘못 쳐서 동록을 한번 생긴 적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교차가 좀 심할 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그 동록 사과를 많이 먹는데 다른 사과에 비해서 더 맛있어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님들 중에서도 동록 이제 그 삽이 있는 사과를 드시고는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좋다, 이런 거 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록 있는 사과가 좀 더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기스지만은 참 제가 좋아하는 기스, 제가 사랑하는 기스입니다. 예. 자, 이번엔 꼬다마. 이 세 개가 이 꼬다마입니다. 꼬다마는 이제 그 뭐의 줄임말이냐면 꼬마다마의 줄임말이에요. 얘가 꼬마예요, 꼬마. 작죠, 굉장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사과가 다른 사과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이지만은 그걸 감안하고라도 이 친구 너무 작아요. 작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기스품은 아닌데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좋은 상품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뭔가요? 이 비대칭. 보세요. 사과가 삐딱해요. 사과가 삐딱하죠? 삐딱해요. 약간 이제 그 왼쪽은 또 얇고 오른쪽은 이렇게 또 굵죠. 이런 사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저는 사과 농사를 짓지만 이런 사과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이 사과 안에는 이제 씨방이 있습니다. 씨가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게 5개예요. 이 씨방에서 어떤 씨방은 좀 자라고 어떤 씨방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유로 뭐 그 생겨났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뭐 그 뿌리 쪽에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과가 생긴다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삐딱하죠? 절대로 뭐 사과가 삐딱하다 해서 뭐 키우는 사람 마음이 삐딱한 거 아닙니다. 알죠? 자, 다음은 뭡니까? 열과. 이 위쪽 부분이 찢어졌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찢어졌고, 열과는 이제 그 사과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8월달이나 9월달에 이렇게 사과가 다 커졌을 때 그때 이렇게 그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게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뜨거운 날씨에 그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좀 위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을 받아서 그렇다 뭐 열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열과도 이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스품의 하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대칭. 제가 설명드렸죠. 비대칭. 똑같습니다. 비대칭. 삐딱한 거. 이건 뭔가요? 고두.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있는 거, 이런 게 고두라 하는데, 이건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이 딱딱 박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참 아까워요. 왜냐면은 요 점만 아니면은 사과가 참 좋거든요. 예뻐요. 멋있습니다. 맛도 좋고요. 이 고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뭐 좀 약간 탄저기스랑 좀 헷갈렸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이게 그 창고 저장할 때 온도가 좀 높고 뭐 습도가 낮는, 원래 여기 창고 저장할 때는 온도를 0도나 영하 0.1도로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창고 온도 조절 잘못해서 더 높으면은, 그리고 또 안에 습도가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고두 있는 사과가 많이 생긴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 사과를 냉장 보관하다가 밖에 이제 잠시 오랫동안 꺼내 놓으면은 또 이런 사과가 생긴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고두는 이제 원인이 많습니다. 또 뭐 수분이 부족하면 생긴다. 여름이 뭐 너무 건조해도 좀 생긴다. 뭐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병이란 거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진 않거든요. 자, 이건 뭔가요? 껍질 된 병. 이야, 보세요. 사과가 약간 화상 입은 듯이, 그죠? 약간 데였죠. 자, 이것도 약간 원인이 애매해요.
여름이나 뭐 가을쯤에 이제 온도가 조금 뭐 심하게 올라가고 햇볕이 강하면은 이 사과 껍질이 이렇게 되는 껍질 댐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기를 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쓰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수확을 또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생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뭐 그죠? 각자 이렇게 그 농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리고 뭡니까? 자, 먹는 거. 사과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였는데 누가 떨어뜨렸어요. 부부부터 가죠. 아깝습니다. 이런 거는 안 떨어뜨렸으면 이게 좋은 상품인데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사과를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과 안쪽이 이제 그 파열되면서 이렇게 물처럼 물렁물렁하고 까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멍든 사과는요, 드실 때 반드시 멍든 부위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멍든 부위는 사람 몸에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멍든 부위나 이렇게 그 상해를 입은 부위는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뭔가요? 자, 나왔습니다. 못난이 사과. 제일 이제 못난 사과. 맛없는 사과. 뺀질이, 늦살이라고 하고도 뺀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 있습니다. 이게 늦살이 이제 뺀질이 사과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색깔도 별로 안 좋죠? 또 뺀질뺀질해요. 그죠? 번들번들거리고 약간 또 푸른빛도 도는 것 같고. 이런 사과는요, 이 뺀질이 사과 맛이 없어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뭐 삽이 낀 사과는 맛있는데 이런 뺀질이 사과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들은 조금 뭐 주스용이나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뺀질이 사과들은요, 이게 그 늦게 핀 꽃이 사과꽃이 이렇게 뺀질이 사과를 만든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사과 색깔 나는 시기에 뭐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도 뭐 이렇게 뺀질이 사과를 만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뭐 1년생 가지에 이게 약하게 달린 꽃이 또 뺀질이 사과 만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찌 됐건 뺀질이 사과는 조금 판매하기가 맛이 없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뭔가요? 마른기스. 마른기스는요, 간단합니다. 좋은 사과인데 기스가 난 거. 그게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든지 뭐 끓긴 거, 뭐 새가 쪼은 거, 그죠? 가위에 치인 거, 또 뭐 있냐? 또 꼭지에 찍힌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지가 한번 쓸었습니다. 얘는 뭡니까? 새가 쪼은 것 같고, 그죠? 새가 한번 짜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죠? 얘는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어딘가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는데 그게 다시 나으면서 이렇게 노랗게 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그 마른기스인데, 얘는 이제 요 중간에 요거는 이제 꼭지 찍힌 거. 요거는 뭐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마른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좋은 상품이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마른기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선별할 때, 사과를 딸 때요, 마른기스라고 하면요, 이제 그 앞에서 본 것 중에서 뭐 온품, 뭐 꼬다마, 먹는 거 물기스, 뺀질이 빼고 전부 다 마른기스라고 통칭을 해요. 예, 그렇게 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도 마른기스죠. 이건 뭡니까? 요거는 모르겠네. 정체를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뭐 꼭지 한번 찍혔어요. 찍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또 뭔가요? 청담아.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하얗죠? 얘는 맑았습니다. 그죠? 좋은 사과인데 색을 못 받았어요. 뭐 햇볕을 못 받아서 색이 안 생겼거나 뭐 질소 성분 많으면 또 색이 안 나거든요. 질소 성분이 많은 그 사과나무에서 열렸는지 색깔이 안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청담화라고 하고 이게 좀 기스 품으로 넣기에는 조금 그런데 일단은 뭐 좋지 않은 사과는 다 저희는 기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기스 품에 쪽으로 넣었습니다. 종류가 많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그 방금 설명드린 거 이런 기스 사과들을 제외하고도 기스의 종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별하고 나온 것만 제가 보여드린다고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기스 사과를 드셔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이렇게 과일, 뭐 채소 이런 유전자가 달라서 그 사과에 있는 균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병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지만은 병균으로 인해서 사과가 부패했거나 혹은 사과가 상처를 받아서 예를 들어 멍이 들어서 사과가 이렇게 좀 짓무르고 부패가 됐다. 이런 부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왜냐하면은 예전에 TV도 나왔죠. 사과가 상처가 나면요. 이제 그 부위에 이제 파톨린이라는 그 독소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독소를 계속 섭취하면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패되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과 껍질이나 사과 부위가 있다면은 반드시 잘라내고 제거하시고 그렇게 드셔야지 그래도 약간이나마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과를 잘 먹으면은 사과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나 뭐 비타민 성분이나 항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용을 하는 많은 성분들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죠? 아시겠지만은 뭐 아침 사과가 뭐 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청송 사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제가 아직 초보자라서 이렇게 조금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